이성우 팀장 계시죠? 이성우 팀장과 김정한 부속실장에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지경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우 팀장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경구 직원은 이 글을 올리고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방심위가 이런 분들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겁니다. 이성우 팀장이 지경구 직원에게 카카오톡 보냈죠? 다음 카카오톡 띄우세요. 조금 전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다. 글 내리길 바란다. 이거 맞죠, 본인?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부속실장이 김정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려달라는 의미다. 맞죠? 그런데 지경규 직원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릴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들어가세요. 저 부서장에게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전한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안 했어요? 네, 기억도 없고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했다고 생각해요? 세우시고 이성우 팀장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했다는데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 뭐 기억이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당시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은 제가 듣고 전한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을 제가 뭐 임의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 김정한 실장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답해 보세요. 두 사람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답할 내용은 없습니다. 뭐가 답할 내용이 없어요?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그날 만난 일은 있어요? 이성인 팀장 만난 적은 있어요 그날? 네, 이성우 팀장 만났습니다. 팀장이요. 예, 만났습니다. 아, 두 분 만나셨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노조 지부장님 나오세요. 세우세요. 그동안 노조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장경식 단장의 증언으로 노조가 주장해온 바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여기서 그런 증언을 해서 본인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심의 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일임은 류희목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안 지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관장이잖아요. 본인이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류이목이 민원 넣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 또 위증했습니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우 팀장이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이성인 팀장이 카톡을 했잖아요. 지경규 씨에게. 네. 그런데 지금 김정한 부속실장은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보십니까? 고려한다는 거는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징계할 권한이 부속실장에게는 뭐 전혀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류일임 씨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김정한 실장에게 이글 삭제를 지시한 거죠. 삭제하도록 움직이도록.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전달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장경식 전 팀장이 양심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신 방심위 관계자 직원들 모두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강도현 차관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 연금 미래사회 안정망 문제, 세금으로 하는 문제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 생산성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향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 필요하지 않을까. 박태웅 원장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12.3 유연적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가 돼서 파면의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국힘당에서 칭송이 나왔을 겁니다. 천재적 발상이다. 위대한 영도자다. 이 발언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당이라고 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 발언을 딱 보고 이게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보이세요? 아까 여러 가지 맥락 속에 그 말씀 주셨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여당 처지가 저렇게 궁색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말꼬리를 잡아서 색깔론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 가방위가 AI 기본법도 제정하고 아까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고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멀쩡할 때입니다. 지난 6월에 대한상의가 61개의 국정과제인가요? 국책과제 아무튼 중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한국의 테마색이라고 합니다. 북부펀드 같은 거죠. 싱가포르나. 네, 테마색 국부펀드 예. 펀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일단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민간의 한계가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부를 키우고 국민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윤택해질 수 있는 걸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포스코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때는 지금 국힘당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정치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혁신적 아이디어 K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그거를 집권당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겁니다. 먼저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 그리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불출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네, 이현주 사무총장님, 2월 18일에 방심위가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심의했죠. 네. 네, 신속심의 대상이 원래 5건이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심의를 하기 전에 자체 조치가 되면서 볼 수가 없는 접속 차단 상태였기 때문에 각하됐고 유통각하. 추가로 2건에 대해서 접속 차단 의결을 했던 거 맞죠? 네. 네.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 야기라고 하는 이유였던 것도 맞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그 영상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거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 전혀 유례가 없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 영상의 오디오는 좀 줄여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러디 영상 첫 번째 걸 보면은 화면 좌측 상단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튜브 당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의 밑에를 보니까 이것은 AI로 생성된 것이고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실체가 아니다. 오로지 오로지 풍자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만들어낸 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한 번 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
저의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판단하세요? 판단은 위원들께서 방심위가 하시는 그런 신속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방심위 최고 책임자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방심위의 최고 책임자는 위원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없으니까 심의에 대한 물어보는데 최고 대답을 못 책임자 하시겠다. 자 그러면 지부장 답해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만한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그 규정 자체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심의를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로지 풍자 목적이라고 하는 명확한 설명도 있고 인물이나 사건은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이 유튜브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디오. 네.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당신 것까지 대신 설거지 해줄게. 고마워. 근데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어? 우리도 정두환 오빠처럼 특별 사면 받겠지? 나가면 뭐해? 다 등 걸렸는데. 전두환은 전상우라도 있었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 여기가 더 마음 편해. 자기 나. 좋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 몇십 초 더 계속되는데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봤던 영상보다 더 명확하게 조작된 거다, 페이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치소 이 영상에도 디지털 풍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선 전인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페이크로 해서 만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와 허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영상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방심위 조치,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검열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부장님. 저렇게 웃자고 만든 영상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영상을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권력자를 위한 입틀막 심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리 경호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개그맨들이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을 풍자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풍자나 패러디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이나 절대 존엄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자,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정말 가짜 뉴스의 진원이 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속 차단하고 뭐 분명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영상 누구나 봐도 페이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입틀막 심의하는 거 이상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저 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민희 이사장님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뇌 구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분 동생이 말씀하신 뇌가 썩었는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사 먹은 뭐 고기와 반찬이 상했는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무슨 뭐 민주화 운동 했다는 걸 하나 내세워 가지고 민주화 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육 방송을 난장판으로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민주화 운동 오랫동안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학생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지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뇌가 썩었다고 말한 그분이 뇌가 썩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구조가 이상한 건 위안부를 강제적이라고 말 못할 정도 됐을 때 쓰는 겁니다. 제 이름을 갖다 붙이시니 제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신상 발언 먼저 할까요? 좀 이따 하시죠. 먼저 할까요? 아니요. 유시민 작가에게 그 말을 했던 제3자가 있습니다. 썩었다면 그분이 썩었다. 이게 위원장님 물타기 좀 그만하세요. 이 위원이 발언을 하고 나면 왜 제 이름을 거론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거론하셨습니까? 예, 근데 왜 제 이름을 거론하십니까? 김장겸 의원이 한 말이 한두 개입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면서 김장겸 의원님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이진숙 위원장은
의원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때 항상 끼어들어갖고 시간도 뺏고 질의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제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그리고 제가 긴 답변 요하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이니까 10초 내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10초 제한을 두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이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단답형의 질문을 하잖아요. 예, 질문 주시면은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예. 5분 드리세요. 그 7월 작년 2024년 7월 3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어요. 7월 30일 날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아주 삿삿이 봤어요. 그 회의록에 KBS, MBC 이사섬이 나는데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심의하는 흔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많은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정말 해괴한데 박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투표 용지에 31명 중에 9명씩 기표를 해요. 9명씩. 그래갖고 1차 투표에서 9명씩 해갖고 2명씩 일치되는 게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차 투표를 해요. 2차 투표를 또 9명씩 해요. 이번에는 1명씩 일치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3차 투표를 또 했어요. 9명씩. 그랬더니 이번에 1명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6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차, 5차, 6차 투표를 계속해요. 9명씩 계속 투표를 해요. 왜 9명씩 계속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원은 9명이 아닌데 계속 9명씩 투표를 해요. 근데 4차, 5차, 6차 투표에서는 1명도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6명이 일단 뽑혔고 뽑힌 6명에 대해서 그럼 기존의 박문진 이사 중에 누구를 아웃시킬 건지 또 투표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의하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그 6명은 한 번 투표에 딱 일치해서 끝나요. 너무나 해괴해요 이 투표가. 그리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나머지 4, 5, 6차 투표에서 25명, 31명 중에 6명이 확정되고 25명이 남았는데 9명씩 표를 행사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봤더니 0.00000018%,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리고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 AI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이 해괴한 투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9명씩 투표를 했죠 그날? 9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9명을 해서 6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왜 계속 9명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기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사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위원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연달아서 2명 이상 일치하는 표가 나오지 않으면 3번 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상식적으로 계속 9명을 투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해한 다음에 6명을 누구로 할지는 한 번의 투표에서 일치해요. 그럼 뭐 입을 맞추고 들어오신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고,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정해한 국회에서 다음에 한 거는 3명의 상임위원을 한시 바삐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세워요. 공교롭게 6명이 일치하고, 이거는 KBS도 똑같아요. KBS도 정해한 다음에 어느 이사를 아웃시키고 새로 할지에 대한 투표는 한 번에 일치해요. 정해한 다음에. 그러면 이날 투표는 다 준비하고 와서 심의 절차 하나도 없이 형식적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약간 야당 성향의 인사만 남겨놓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은 장화 신고 와서 7월 31일 방송장화 쿠데타 맞죠? 복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복장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투표가 너무 해괴하잖아요. 투표 결과가 과정도 그렇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투표예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임했습니다.